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이라던 미국과 중국. 하지만 이집트 사막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상 50도, 염분 가득한 지하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모두가 포기한 그 땅에서 기적을 만든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 중국 구간은 무너졌고 한국 도로는 끝내 버텼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그 기술력,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나는 다시는 무너진 건물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곤살레스, 세계은행 소속의 국제건설 프로젝트 평가 전문가입니다. 올해로 38, 국적은 멕시코. 20대엔 정부기관의 엔지니어로, 30대엔 세계를 누비는 인프라 평가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곳곳을 돌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멋진 직업이네요라고 말하지만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영광이 아닌 후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멕시코 시티 대지진이었죠. 그날 지진 규모는 리히터 7.1, 수천 명이 다치고 수백 채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집안, 같은 진동 속에서도 제대로 지어진 건물들은 꿋꿋이 서 있었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건물에 제 아내 엘레나와 딸 클라라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내가 딸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프라이즈를 예고했죠. 저는 하루 일찍 퇴근하려다 갑작스러운 현장 점검 요청을 받고 금방 다녀올게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긴 채 현장을 향했어요. 그 문자 한 줄이 그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시간 후, 제가 일하던 정부청사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건물마다 들려오는 붕괴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죠. 우리 아파트는 괜찮을까? 하지만 돌아갔을 땐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밑에서 엘레나의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구조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나중에 밝혀진 그 아파트의 시공 보고서를 보고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철근은 기준치보다 30% 부족했고 콘크리트 강도는 규정에 미달된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그 건물의 점검을 담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구조를 몰랐던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현지 감독관이 아니라 전 세계 인프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 무대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지원에 합격했죠. 평가관으로서의 첫 임무는 방글라데시의 철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항만, 세 번째는 페루의 산악도로, 그리고 그해 여름,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은 케냐의 몬바사 고속도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땡볕 아래서 저는 늘 그렇듯 도로, 포장 상태와 배수 설비, 교량의 신축, 이음장치, 집안 안정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몬바사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구간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맡은 시공이었는데 예상보다 괜찮은 품질에 안도하던 찰나였습니다. 귀국 전 나이로비 공항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그때 세계은행 본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속상관 마이클 앤더슨이었습니다. 다니엘, 급한 건이야. 이집트 신행정수도 도로 프로젝트에서 이상 현상이 포착됐어. 중국 건설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한국 기업 시공 구간은 멀쩡해. 같은 환경인데 왜 이럴까?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공한 도로의 극명한 품질 차이? 그것도 중국과 한국이라니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운이나 시공 방식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정치적인 이슈도 얽혀 있는 듯해.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비행기 일정은 그날 밤으로 바꿨습니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대신 카이로 행직항에 몸을 실었죠. 사막의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과 가장 새로운 도시가 공존하는 곳.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지중해의 푸른 빛과는 달리 제 마음은 온통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진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정치와 돈의 압력 없이 순수하게 기술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새벽에 카이로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사막 특유의 건조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미 기온은 새벽임에도 30도를 넘고 있었고 정오는 50도를 예보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조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한국과 중국 두 기업의 입찰 내역과 설계, 도면, 시공 기간, 기초공사 과정, 현장 기록 사진 등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같은 사막, 같은 조건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 수 있었지?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직접 현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는 총 450억 달러가 투입되는 중동 최대급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도시의 혈관과도 같기에 완성도가 국가 전체의 신뢰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그 혈관은 지금 심각한 균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총 40km, 중국 국영건설사 중철이 20km, 한국의 현대 컨소시엄이 20km를 맡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지질 조건, 같은 공사 기간으로 시작된 구간들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차이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국 시공 구간은 마치 지진이 덮친 것처럼 발라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들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손으로 누르면 흔들릴 정도로 기초가 약해져 있었죠. 가장 좁은 균열은 5cm, 넓은 곳은 20cm를 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균열이 생겼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 전 처음 발견했지만 단순 수축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재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GPS 기반 구조진단기를 도입해 지표면의 수직 하중과 수분 흡수 데이터를 측정해 본 결과 단순한 표면 문제가 아니라 하부 기층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m를 걸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시공 구간에 도착했을 때 마치 사막 한가운데 거울을 올려놓은 듯 매끄러운 도로 표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금 하나 없는 포장, 탄탄한 연결부, 완벽한 배수 설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전체에 흐르는 질서감과 조직력이 압도적이었어요. 한국팀의 현장 책임자는 45세의 베테랑 엔지니어 박진우 씨였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서 오세요, 곤살레스 박사님. 우리 도로 자신 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갖고 도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막이라 해도 지하수는 존재합니다. 그 수분에 포함된 염분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주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3단계 방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래자갈 필터층, 두 번째는 지오텍스타일 차수막, 세 번째는 배수관 시스템. 여기에 염분 차단 코팅을 더해 도로나 기층에 수분이 스며들지 않게 만든 구조입니다. 한국팀의 작업장은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335 모여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에 깔리는 철근, 간격 하나까지 꼼꼼히 재는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정밀했습니다. 이 도로 위를 매일 수천 대의 차가 달립니다. 그 안엔 누군가의 가족이 타고 있을 거고요. 저희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박진우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년 전 무너진 아파트,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단순한 기술력을 뛰어넘는 인류에 가까웠어요. 현장을 둘러본 후 호텔로 돌아오던 길, 갑자기 다가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시죠?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같은 사막, 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녀는 이집트 현지 저널리스트 파티마 사이드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호한 말투의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추적해온 인물이었어요. 파티마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그 안엔 지난 1년간 촬영한 중국 건설 구간의 시공 사진과 관련 공문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건설사는 설계에서 핵심 기초 공정을 통째로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배경엔 이집트 도로청 간부들과의 뇌물 거래가 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실 공사도 충격인데 의도적인 부실이라면 이건 살인에 가까운 범죄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국 건설사는 입찰 당시 한국보다 무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고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원가를 대폭 절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수주 후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를 변경. 그 결과가 지금의 균열입니다. 저는 그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죠. 중국 구간, 배수 시스템 미설치, 지하수 처리 미흡, 철근 규격 미달, 기초 깊이 감소. 한국 구간, 6개월의 사전 조사, 사막 전용 내염 콘크리트, 3중 배수 시스템, 전 공정 실시간 기록. 기술력의 차이는 단순한 성능을 넘어서 철학의 차이였고, 정직함의 차이였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다시 파티마를 만났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으론 부족해요. 당신이 기술적 결론을 내려줘야 이걸 세상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왜냐고요? 한 번은 막지 못했으니까요. 이번엔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긴장의 끈이 완전히 풀리기 전 저는 예상치 못한 형태의 압력과 마주했습니다. 이집트 도로청 국장 하산 무바라크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했죠. 보고서를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기술적 종합 의견만 일시적이고 곧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해 주십시오. 손에는 $50,000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온했지만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 돈은 한때 제가 번 연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눈앞의 진실만 보고합니다. 그 순간 하산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고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중국 엔지니어 리웨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과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설계가 현장에서 왜곡되었고 이게 증거입니다. 그는 손에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습니다. USB에는 이메일 자료, 뇌물거래 기록, 설계 변경 명령서 등 충격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 없었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날 보고서 초안을 공유하려던 찰나 국내외 언론이 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앓는 평가관이 공정할 수 있는가? 전문성보다는 감정이 보고서에 스며들었다. 이런 공격들은 의도적인 조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산을 비롯한 세력이 국내 언론과 연계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죠. 하지만 이때 한국 엔지니어 팀, 기자 파티마, 검찰 라일라 검사, 그리고 리웨이까지 일제히 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지원은 저에게 더 큰 용기와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상상도 못할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국지적 강수라는 말로는 부족했고 짧지만 강한 폭우는 사막의 땅을 단번에 바다처럼 바꿔놓았습니다. 중국 구간은 배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 도로가 무너지고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 구간은 투자한 배수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했습니다. 도로 위로 물은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고 메가호스 거대한 배수관과 질서 정연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사실이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사막의 폭우 속에서도 기술과 철학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명처럼 말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윤리적 승리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앞다퉈 이 장면을 보도했고 하산과 장리의 부패 의혹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폭우 현장 영상은 SNS와 뉴스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고 한국 컨소시엄이 2단계 구간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리웨이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았고 한국힘에서 공식적으로 합류의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라일라 검사와 파티마 기자는 반부패 활동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국제적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막의 폭우는 제게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여정, 너는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눈앞에 물난간처럼 긴장되고 불확실했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폭우가 최고조에 달하던 오후 4시 현장에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신행정수도 중국 시공 구간 북동측 검은색 벤츠 차량 고립. 탑승자 3인, 그중 1인은 하산 무바라크 국장 확인됨. 구조 요청 중. 놀랐습니다. 그 오만하던 하산이 도로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가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곧바로 구조대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람과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철제 가드레일, 균열난 아스팔트 틈 사이로 솟구치는 지하수. 그곳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전쟁터였습니다. 구조대장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도로 구조를 몰라 접근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며 그렸던 도로 단면과 지질 구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기초는 약했지만 일부 구간엔 지반이 견고하게 잡혀 있었죠. 저는 구조대에게 말했습니다. 동쪽 배수로를 따라 15도 각도로 우회하십시오. 저 구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구조대가 따랐습니다. 무너진 아스팔트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 차량에 도달했을 때 차 안에서 하산은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못할 정도로 떨고 있었고 그를 구조용 로프로 끌어올리는 순간 그의 입에서 무너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내가 시켰소. 설계를 일부러 낮췄소. 돈 때문이었소. 폭우 속에서 우리는 그의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입모양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설치된 임시 구조본부에 모인 저와 박진우 씨, 라일라 검사, 파티마 기자는 흙탕물에 젖은 상태로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차이죠. 아니, 철학의 차이예요.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도로를 만들 땐 콘크리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도로 위를 달릴 사람들의 생명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도면 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요. 폭우가 그친 새벽. 하산은 병원 침대 위에서 라일라 검사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중국 건설사 부사장 장리에게서 매 분기마다 3만 달러씩 받았고 설계 단계에서 지하수 처리 시스템을 삭제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정치적 관계와 외교 차관 때문에 한국 측 설계를 거부했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 자백은 곧바로 녹취되었고 검찰은 공식 수사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주요 언론의 메인 화면은 모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쏟아진 폭우 속에서 갈라지고 붕괴된 중국 구간, 그리고 거울처럼 매끄럽게 물을 흘려보내며 그대로 살아남은 한국 구간. CNN, BBC, NHK, 알자지라, 르몽드, 슈피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차이, 철학의 차이, 그리고 윤리의 차이였죠. 이집트 대통령은 사건 직후 TV 생중계에 등장해 신행정수도 고속도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부실이 드러난 구간은 모두 재시공하겠습니다. 투명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무너진 도로 위에 다시 신뢰의 기초를 쌓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후속 발표에서는 이렇게 덧붙였죠. 2단계 구간은 한국 컨소시엄이 주도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사막이 증명했습니다. 한국팀은 일체의 자만 없이 조용히 다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박진우 책임자는 축하 파티 대신 현지 기술 세미나 개최를 택했습니다. 이집트, 중국, 프랑스, UAE의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한국의 사막도로 설계 시스템, 배수 구조, 콘크리트 특수 소재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했죠. 세미나에서 박진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공유할 때 발전합니다. 오늘의 경쟁자는 내일의 동반자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엔 국경도, 언어 장벽도, 과거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열정만이 존재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리웨이는 한국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직장 이동이 아니라 양심의 길이었습니다. 이제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일할 수 있어요. 진짜 엔지니어가 된 느낌입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해방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정직은 결국 그를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독립 언론사 소속 기자 파티마 사이드는 이 사건을 폭로한 기사로 국제 보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모두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이집트에 남아 인프라 부패 감시 전문 언론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많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검찰의 라일라 파우지 검사는 이번 수사로 국내외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되었고, 이집트 최초의 반부패 특별전담부장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산과 장리를 비롯한 관계자 수십 명을 기소했고, 재판을 통해 수백 페이지의 부패 시스템을 파헤쳤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하산 무바라크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판 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 반부패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매일 후회하며 삽니다. 지금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때로는 큰 실패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죠. 중국 본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장리를 해임하고 한국 기술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한국힘을 베이징 본사에 초청해 기술 협정을 맺고 사막도로 설계팀을 재정비했습니다. 과거의 경쟁을 넘어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향하는 곳은 동아프리카 철도 프로젝트 현장. 이번엔 내륙국을 관통하는 고산지대 철도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마음은 한결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기술을 결정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원하다. 그 반석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감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이집트 어땠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용기 있는 나라였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집트는 항상 다시 일어섭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사막 한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도시, 신행정수도가 보였습니다. 그 도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과거의 그림자를 비추는 동시에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 번에 한 프로젝트씩, 한 번에 한 생명을 지키며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이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술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도면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